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다주택에서 이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그때부터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겠다. 그때부터 카운트하겠다. 이렇게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됐죠. 그래서 이 법안이 여러분 통과가 된 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그냥 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이 법이 과연 통과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상황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가장 효과적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우리가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그 집주인이 2년을 실거주를 해야지만 재건축 입주권을 준다는 그런 법이 발의가 됐어서 그 법에 따라서 내가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오래된 아파트를 특히 뭐 압구정 현대라든가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를 다 인테리어를 싹 해서 실제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 법이 결국은 어떻게 됐죠, 여러분? 네, 폐지가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테리어를 싹 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마이너스적인 선택을 하신 거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만 갖고 봤을 때 이것도 또 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만 갖고 또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하기에는 좀 아직 이르다. 하지만 이 법안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지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 전에 여러분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뭐죠, 여러분? 네,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쉽게 말해서 이제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장기 보유 오랫동안 10년간 예전에는 10년 그러니까 3년 이후부터 8%씩 증가가 돼서 10년을 채우면은 80%가 공제를 받았어요. 그러니까 양도 차익의 80%를 그러니까 올해 내가 1주택으로서 올해 이거를 이제 보유를 했다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이거는 이제 투기로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서 뭐 80%까지 공제를 해줬거든요. 그래서 양도 차익이 뭐 10억이 난다 하더라도 80% 그러니까 8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2억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를 했던 게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그 제도였습니다. 근데 그 제도가 최근에 어떻게 됐죠? 바뀌었어요.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무조건 이제 10년을 보유하면 80%였는데 그게 이제 거주가 50%, 거주가 40%,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유가 40%. 그러니까 내가 1년을 거주하면은 3년 이후부터 1년을 거주하면은 4%씩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거주 요건을 더 플러스 시켰어요. 그래서 거주 10년,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보유 10년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했을 때만 80% 적용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만약에 거주를 안 하고 내가 보유만 하면은 80% 받던 거를 40%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.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거를 또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채를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부터 보유한 거를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예요.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. 근데 이거를 여러 채를 다 다른 주택을 팔고 나서 이게 마지막 최종주택이 됐을 때부터 이때부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적용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기존 다주택을 팔더라도 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. 예. 좀 어려워도 여러분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세요. 제 얘기를 좀 반복해서 들으시고. 자, 그렇다고 하는데, 근데 이게 언제부터냐? 이게 2023년부터 이제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아직 법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, 자, 그러면 2023년부터는 내가 다주택에서 1주택이 되면은 이게 그때부터 스타트가 다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주택을 빨리 처분하라는 그런 이제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시장은 또 전혀 시장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갈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개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.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개정하려고 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것도 좀 줄이겠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뭐냐면 지금 그 10년 이상 보유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40% 이제 이 공제율을 그러니까 거주 40% 제외하고 이게 양도 차익이 5억에서 10억 이하면 공제율을 30% 낮추겠다는 얘기고요. 10억 초과 15억 이하면 공제율을 20% 낮추겠다. 15억 초과는 10% 낮아진다 이런 얘기거든요. 근데 이거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이제 10년을 그냥 실거주 했을 경우에는 보유 40%, 거주 40%에서 80%까지 받았는데 이제 그 양도 차익이 만약에 15억 이상 초과라고 하면은 보유는 10%가 그러니까 거주는 40% 적용되지만 보유는
10억 원 초과하기 때문에 10%밖에 공제를 안 해서 최대 50%밖에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이거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이제 좀 반발이 거셀 거를 예상해서 요거는 이제 앞으로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그렇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된 거고, 법이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, 여러분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을 할 계획입니다, 여러분. 예.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, 자, 우선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도 있지만 사실은 비과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비과세는 어떻죠? 여러분, 그 9억까지는 비과세인데 이게 12억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 말은 뭐냐면, 내가 10년을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게 아니라 최종주택이 되고 나서 2년만 어떻게 해야 되죠? 거주를 하면, 서울 같은 경우에 2년 거주만 하면 비과세를 받아요. 얼마까지? 9억까지. 근데 12억까지 만약에 그 비과세 상한을 올린다면 사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의미는 없어지는 거거든요.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무리 안 좋게 하더라도 사실 비과세 받으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. 그 말은 뭐냐면, 이 제도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, 즉 현재 6억에서 9억 혹은 그러니까 현재 9억 정도의 이제 아파트인데 이제 현재는 이제 9억까지가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, 이게 만약 12억으로 상향이 되면 내가 6억에 사서 12억에 비과세로 팔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받아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로 내가 9억에 사서 12억에 판다 하더라도 비과세 한도가 12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. 즉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구간, 즉 뭐 3억에서 12억까지, 6억에서 12억, 9억에서 12억까지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과세 받는 부분이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매매 2년마다 거주해서 2년마다 갈아타는 전략이 더 유효하고 그게 더 현실적으로 맞는 전략이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오래 해서 내가 한 10억, 20억짜리 산다 하더라도 오래 살아서 10년 이상 거주해서 보유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%, 왜냐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니까 그렇게 해서 세금 혜택을 받는 게 유리했는데, 지금 어차피 이렇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한도도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낮아지고,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한도가 이렇게 낮아지기 때문에,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그냥 비과세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,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9억에서 12억, 특히 그 이제 10억 이상은 또 대출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? 근데 9억도 이 대출이 또 40%가 나오고, 그 다음에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20% 이렇게 나눠지잖아요. 그러니까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9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가장 혜택을 볼 수가 있다.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비과세 한도가 9억이었기 때문에 비과세까지 채우는 게 갭이 굉장히 작았는데 10억이니까 앞으로 한 3억 정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6억에서 9억대 아파트가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수혜를 입을 수 있다. 그 말은 뭐냐면, 결국은 여러분 그 거주할 수 있는 6억에서 9억대 아파트들이 가격이 이 제도가 정말로 그 입법이 되면은 거주할 수 있는 6억에서 9억대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, 결론적으로. 그러면 서울 시내 여러분 그 6억에서 9억대 아파트가 보면은 대부분 신축보다는 좀 구축이 많죠. 그래서 아무래도 대출 한도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하고,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아파트들, 그 다음에 실거주해서 2년 거주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오히려 그 더 반사효과, 그죠? 풍선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는 좀 얘기입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수혜를 보는 아파트 단지들은 서울 시내 6억에서 9억대까지 아파트가 수혜를 가장 볼 여지가 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이 오히려 혜택을 본다. 네, 이런 얘기예요. 네. 그래서 이 법은 결국은 취지와는 다르게 집값을 올리는, 특히 6억에서 9억대 아파트의 집값을 올리는
그런 법이란 얘기예요, 여러분. 네. 근데 그래서 이 법은 통과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6억에서 9억대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를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마찬가지로 여러분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아니 이렇게 공제해서 장기보유 투표금을 팔아서 뭐 세금 낼 바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, 여러분? 그냥 안 팔거나 그냥 평생 살 집을 찾는 거예요. 평생 살 집. 그냥 영원히 안 팔아도 되는 집.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안 팔아도 되는 집. 내가 늙어 죽더라도 내 자식한테 그냥 물려줄 수 있는 집. 네, 그런 집들이 어디죠? 네, 바로 강남에 있는 그런 집들이지 않습니까? 그냥 안 팔면 되는 거예요. 그냥 상속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속세 내더라도 그냥 안 팔고 양도세 내느니 그냥 상속해서 그냥 뭐 하는 집들. 그래서 그런 집들 혹은 내가 나중에 그냥 증여할 수 있는 집들.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장기보유 투표공제 이 법이 정말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집들 또한 나중에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거예요. 장기적으로 보면은.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진행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법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6억대에서 9억대 아파트가 반사 이익을 얻을 거라는 얘기고요.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다주택 장기보유 투표공제를 못 받으니, 혜택을 못 받으니 차라리 안 팔겠다, 이런 매물 잠김 형상으로 인해서 고가 아파트, 뭐 20억, 30억대 아파트들, 그런 아파트들이 주로 강남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도 추후에 매물 잠김으로 장기적으로 더 오르기 때문에 결국 양극화는 더 벌어지는 거다. 예, 그래서 지금 정책이 지금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?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.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벼락거지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, 그 다음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더 지금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, 점점 양극화가 더 점점 진행되고 있는데,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더 양극화는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. 네,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절대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통과가 안 돼야 돼요. 통과가 안 돼야 되고 안 돼야 되는데,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. 그리고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여러분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뭐냐면, 자산이 충분하면은 내가 평생 안 팔 집을 사는 거예요. 안 팔 집을 그냥 상속하거나 증여할, 평생 안 팔 집을 그냥 사서 안 팔면 되는 거예요. 안 팔면 되는 거고, 내가 아직 그 정도의 자산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? 6억에서 9억대 아파트를 찾아서 실제를 거주를 해서 장기보유 투표공제가 적용이 안 되지만 그냥 비과세로 팔 수 있는 집을 선택하시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거다. 무주택자들은 어떨까요, 여러분? 무주택자들은 지금 정책 방향이 이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장이 더 양극화되면은 무주택자들은 점점 더 벼락거지가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빨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, 무주택자도 사실은 좀 다 다양해요. 왜냐하면 뭐 자산이 많은 무주택자들도 계시는 거고,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도 계실 거고, 아니면 정말 자금이 없으신 무주택자들이 다 다르니까 이런 분들은 또 다 각자 맞는 전략을 택해서 투자 공부를 하시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, 네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. 좀 간단히 정리하면은 여러분,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어떻게 된다? 2023년 1월부터 만약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다주택자들은 이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카운팅할 수 있다. 그런 법이 지금 발의가 됐다 이거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도가 이제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많아지면 그 장기보유 투표공제 한도를 줄이는 법도 지금 발의를 했다. 근데 그거는 다만 이제 그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이 된다. 예, 이렇게 되는 거고,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, 양도세는 9억에서 12억으로 지금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주택을 9억이 초과되는 주택을 파시는 분은 좀 기다렸다가 양도세가 10억 비과세 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, 네,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,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을 한번 잘 유심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. 네,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누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제 영상은 여러분 무편집에 대본 없이 영상 하는 거 알고 계시죠?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약간 멍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약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, 여러분. 네, 감사합니다, 여러분.